안녕하세요. 네,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저는 김지훈 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가 수많은 광고주분들이랑 함께 이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광고주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때 그리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실 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씩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 자리에 모여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만 해도 성과가 개선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총 7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지훈 프로님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사실 진입을 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나오는 그런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브랜드 검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워링크로만 광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 브랜드 키워드의 매출을 타 브랜드에게 뺏기는 그런 상황들을 예시로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배너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배너 그리고 놓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도 다 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마케팅 팀장님들도 우리가 빠뜨린 광고 매체나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 이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행사들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미팅을 진행할 때 매체를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이런 오류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브랜드 검색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브랜드 검색량이 되게 많으신데 브랜드 검색 어차피 자사명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뭐 내부에서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는 보통 이제 GA를 사용하니까 그런 데이터 툴로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자사명을 검색하고 브랜드 검색에 있는 카테고리로 유입됐을 때 이탈률이 많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검색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네트워크 배너 매체 같은 것들 꼭 진입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DA에서 타겟팅을 맹신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랑 행동들은 다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불특정하고 불확실한데 한 사람이 또 이제 그 매체에서 나눠놓은 이 타겟팅 범위 거기에 하나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우 많은 변수들과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특정 타겟팅만 너무 맹신해서 다른 기타 테스트 없이 이 광고는 이 타겟팅으로만 진행 혹은 뭐 이 제품은 이 타겟팅으로만 진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광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신데 제가 최근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구글에서 이제 이너뷰티 업종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20, 30대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업종에서 거의 이제 피맥스랑 유튜브 위주로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초기에 예상했던 뷰티, 화장품 쪽 잠재 고객 세그먼트가 잘 나올 거다 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행 쪽 세그먼트에서 뭐 색인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노출 유입 전환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체사가 나눠둔 관심사들의 그 분류들을 맹신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타겟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를 한다면 성과가 나오는 캠페인들과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키워드 광고의 경우 이제 키워드별 로아스 성과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효율 키워드를 잘 챙기지 못하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로아스 기준으로 분명히 타 업체들과 같은 키워드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로아스가 엄청 높아요. 근데 CPC 단가를 낮게 설정을 하고 노출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서 더 상순위로 노출한다면 더 많은 노출과 클릭을 받아서 더 많은 전환 매출액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라면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한번 대행사 측과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만큼 리턴도 많은 거고,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이제 투자라는 개념 좀 접목시켜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네. 비율 키워드에 굳이 돈 쓰느니 차라리 성과 좋았던 키워드에 예산을 더 쓰자 라는 내용이 또 주가 될 거고요. 배너 광고의 경우는 각각의 소재들 그리고 캠페인들, 광고 그룹들이 이런 키워드들과 이제 상응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수정함에 있어서 기준이랑 통제 없이 무작정 광고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하는 실수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다른 인사이트 글들로 인해서 어떻게 광고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 수정 텀은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A/B 테스트라는 개념을 통해 이 광고 세팅 단위를 아예 수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수정을 할 때 최초 세팅부터 이 세트가 왜 이렇게 세팅이 되고 뭐 어떤 타겟을 목표로 하고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갖는다 등의 이제 기준을 잡고 세팅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조차 안 잡혀져 있고 수정할 때도 이거 꺼볼까 저거 꺼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페인에 광고 세트가 뭐 날짜별로 한 10개 20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운영하셨어요 하면은 그냥 꺼봤어요, 그냥 이거는 저거를 켜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변수를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데이터 이 숫자 지표를 정확하게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무언가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냥 추측으로 이거 이러면 이거 아닌가?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적인 타겟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뭐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던가 아니면은 맞춤 유사 타겟, 상세 타겟팅 같은 이 플랫폼 안에서의 설정할 수 있는 타겟팅은 기준과 변수 통제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의미 없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브랜드 안에는 대표님이 계시고 그 안에 브랜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벤트 기획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들 열심히 이벤트를 기획을 하셨습니까? 현재 시즌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각각의 이벤트를 기획을 하셨을 텐데 사실 열심히 이벤트 기획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광고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전환 매출액이나 아니면은 신규 유입자 수 그리고 신규 유입이 계속 1, 2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는 라이프타임 밸류 이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이벤트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출시켜보자 라는 것은 오류이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숫자로 된 그 매체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아니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이 기획에 대한 시간이나 예산을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좀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지훈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LTV라던가 아니면은 인앱, 인웹 액션들 이런 세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면서 캠페인의 중점도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로아스에만 집착하시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마케터가 다 관리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표를 볼 때는 노출 지표, 유입 지표, 전환 지표 이거 세 가지를 첫 번째로 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나누어서 지표들을 볼 때 이 지표들이 뭐 낮거나 높은 아니면은 뭐 특정한 곡선을 그린다거나 특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 이 지표들마다 각각 개선해야 할 그리고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전환 매출액을 좀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광고비
투자 광고비 대비 전환 매출액, 즉 로아스를 가장 중점적으로 아니면은 유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아스가 낮으니까 광고 좀 전체적으로, 아니면 소재를 전체적으로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단적인 예로 들면은 이제 올해 봄에 여성 의류 업체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세팅을 하자마자 타겟팅을 당연히 걸긴 걸었죠. 근데 CTR이 한 17, 18% 정도가 나왔어요. 로아스는 400%로 좀 낮긴 했는데, 제가 메타 광고에서 CTR이 17, 8%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뭐 경쟁 우위가 있다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산이 너무 적거나 뭐 프로모션을 어마어마하게 진행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광고였는데 CTR은 이렇게 엄청 높은 데에 비해서 로아스는 그만큼 안 따라오는 광고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단위에서 수정하는 것보다 홈페이지 안에서의 트래픽을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GA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이제 스크롤 뎁스 25에서 이탈한 유저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홈페이지 상단에 후킹성 그리고 프로모션 배너들 그리고 그 연관된 제품으로 랜딩할 수 있는 링크들을 삽입했을 때 이제 250%, 그러니까 약 700% 포인트 정도 로아스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구하고 싶은 소구점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대표님들이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정말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고 성과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소재를 만들고 광고를 운영함으로써 좀 더 공감이 가는 광고를 운영을 해야 소비자들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클릭이 발생하고 전환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광고를 운영하지 않았나라고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인바운드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브랜드 슬로건을 지정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 업계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슬로건 자체도 너무 이상향적이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때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더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잘 합의가 돼서 정말 좋은 성과로 번쩍 뛰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 잘 고민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7가지 광고주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경우나 사례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 더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가져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조만간 또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네, 저는 김지훈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